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11시에 후쿠시마 관련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의 정석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날씨 감사합니다. 자, 지난 2월에 국립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됐나요? 예, 흔히 일반 해수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2011년에 독일에서 그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바다에는 이제 3에서 5년 뒤에 그 방류수가 도달하고 농도는 1조분의 1로 희석된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은 모델은 이제 개발에 10년 가량 걸렸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모델 필요 없이 그 1조분의 1로 희석된다는 것은 중학교 과학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 이유는 공간 규모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바다 부피는 약 130경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류하는 오염수가 약 140만 톤인데 그 비율을 보면 약 1조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돌려보지 않고도 1조분의 1로 희석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10년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주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1조분의 1로 희석된다는 거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빨간 잉크 한 방울도 아닌 그 한 25분의 1방울을 떨어뜨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사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영장의 빨간 잉크, 그러니까 한 방울도 아니고 정말 훨씬 작은 미세한 양,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가 되는 건가요? 예, 처리 과정은 이제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거하는 거, 오염물질을. 두 번째는 희석시키는 거, 바닷물로. 세 번째는 이제 방류하는 건데요. 먼저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 해가지고 ALPS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알프스라고 하는데, 이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장치로 이제 대부분 방사능 물질을 이제 제거를 한 다음, 나머지 처리수를 이제 바닷물로 또 희석을 해가지고, 바다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 삼중수소라는 게 있는데, 삼중수소는 알프스로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40분의 1로 이제, 또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식수 기준에 7분의 1까지 낮춰가지고 이제 방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처리수를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 가지고 해안선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방류하면은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제 삼중수소가 더 쉽게 희석되고 또 수산물 소비 기피로 인한 음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저 터널은 이제 길이가 약 1에서 한 1.5km, 수심은 12m 정도,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30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이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제 국제 협약에서 정한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보수적이고 또 깐깐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냥 차라리 한꺼번에 방류하는 게 제가 생각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 동료 이거는 1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하면은 이런 이제 수산물 소비 기피로
우리나라 피해가 계속 오래 갈 것이 제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은 어차피 이거는 워낙 뭐 태평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위험하지 않은데 그걸 굳이 조금씩 30년간 방류를 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류를 한 이후에 이 방류된 그런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들어올 때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보면 이제 2011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고가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난 12년 동안은 이제 처리를 이제 못했죠. 그 사고가 나가지고 처리하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바다에서 뭐 방사능농도가 증가했다거나 또 해양 생물이나 또 그걸 먹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또 인간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방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양의 6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오염수를 뭐 많은 것 같아도 그것을 또 알프스로 다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해가지고 또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방출하는데 그 이해비라는 것을 우리가 뭐 수로 숫자로 나타내 보면은 지난 12년 동안 이년과 비교하면은 천분의 1, 만분의 1보다 적은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처리수가 조금 방류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 모델, 독일 모델 다 모델이든 예측하는 이제 쿠로시 해류를 따라서 이제 북태평양 시계 방향으로 이제 한 바퀴 뺑 돌면서 하와이를 지나가지고 이제 캐나다, 미국으로 이제 해안 쪽으로 몰려간 다음 이제 다시 적도로 내려와가지고 4, 5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방사능 농도는 아까 말씀드린 1조분의 1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존재하는 측정 장비로는 어떤 우리 바다에서 해수 방사능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뭐 모델이죠. 모델은 이제 현실을 100%다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량 오염수가 이제 크로스의 해구가 아닌 이제 일본 열도 연안수를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스가루 해역을 지나가지고 또 직접 동해로 갈 확률도 100% 배제할 수는 없죠. 뭐 0.0001% 이하라도 확률이라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심해 해류를 따라서 크루즈 해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 제주도 또 남해 그 대륙붕으로 갈 가능성도 안지 배제할 수는 없죠. 100%. 그것도 확률이 뭐 0.0001% 이하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연안수나 이제 심해수가 뭐 아주 극소량이라도 이제 우리나라 바다로 이동하더라도 역시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제가 추산해보기로 약 1억 분의 1에서 10억 분의 1 정도로 이제 농도 희석되는데 어차피 이 정도로 희석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측정 장비로는 그 방사능 농도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는 아주 소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류와 같은 이제 자연 요인 이외에도 이제 인위적인 요인으로 또 오염수가 극소량 또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먼저 보면 이제 선박 평행수를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역시 악플 연안수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시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서 이제 평수로 인해서 무슨 방사능 농도 변화는 감지하기가 불가능하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또 쭉 검사를 해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또 계속 검사 중입니다. 또 뭐 또 일어날 수 없는 또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후쿠시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근처 해변에서 여름에 이제 해수욕을 했다가 며칠 목욕도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와가지고 이제 뭐 해운대나 이제 경포대 같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다시 이제 해수욕을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잉크 25분의 1방울 정도의 뭐 아주 소량의 오염수라도 우리 바다에 유입시킬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도 크게 희박해가지고 한데 그래도 0은 아니거든요. 0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 규모가 1주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아무 영향 없다. 미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은 그 예민한 우리가 뭔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허탈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또는 뭐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 뭐 그런 확률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허탈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0.01%, 0.0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은 당연히 관심이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사고가 나자 가장 먼저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해군 작전명 뭐 도모타치, 일본말 도모타치 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인데 구조 활동을 바로 시작했죠. 그 구조하기 전에 당연히 그 군인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사능 오염증도 다 조사했습니다. 조교 사고에.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구조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항공모함 로나드 레이건호죠. 거기서 약 해군이 70명 정도 피폭이 되어가지고 그중에 병사 한 명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리고 뭐 그 이제 나왔지만 한 달 뒤에 이제 미군들이 대부분 복귀했어요. 복귀한 이유는 큰 위험이 없다는 걸 이미 뭐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사고 직후에 미국 이제 연구소죠. MIT 그 대학에 우주열 해양연구소라는 세계에서 아주 뭐 가장 명망이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해양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미국 하와이 대학 연구선을 타고 후쿠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승선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12월에 잠정 기록화를 발표했는데 평소보다 무려 이제 5천만 배나 높은 방사능 농도가 일시적으로 그 후쿠시 앞바다에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은 그 PNAS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술지인데 거기에 이제 그래도 해양 생물과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희석 때문이죠 결국은. 그래서 인간 건강에 아무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주의를 준 건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바로 앞 지점이죠. 지점에서는 그 희석이 아직 안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서 생태계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감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조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과학자들 의견을 신뢰하는데 또 뭐 그 일부 음모론자들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과학이 이제 정치에 많이 휘둘렸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과학자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식품의약국 뭐 또 환경청 또 해양대기청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죠. 거기서 공동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2014년에 이미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미 2014년에 후쿠시마 대형 기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이제 일본에서 방류가 되면 쭉 해서 캐나다와 미국이 오히려 그 방류된 물이 먼저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네. 먼저 가게 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네.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시에 관련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장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